실력과 노력.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실력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가요, SNS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입장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 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 이해를 한다. 실력과 노력 폄훼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문준용 씨 또한 취업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드러나고 있는 각종 논란, 의혹에 휩싸인 조국 후보자의 딸의 어떤 뭐 일종의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 본인의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님 때문에 어떤 그 실력이 폄훼되는 것, 이것이 부작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준용 씨 3년 전 지난 대선 때 관련해서 많은 뭐 의혹 검증 공세 받으면서 동병상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의구심이 드는 건 SNS에 조 후보자 딸하고도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응원과 격려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SNS에 보란 듯이 글을 게시했다는 건 뭔가 하고 싶은 말, 밖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문회를 이제 막바지 전국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지키기에 이제 총반격에 나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들 몇 분이 이제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사실 논리를 폈었고, 어제부터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 문준용 씨,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재명 지사까지 해서 이제 거의 모두 이 정권의 친문 진영에 있는 분, 또 정권에 이제 관련된 옹호 세력들이 이제 총반격을 하는 건데, 저는 문준용 씨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본래 애초에 어떤 진정성과 의도에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은 지난 대선 때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진실이 드러난 건 딱 하나 있죠. 당시 국민의당에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법 처리 받았다고 해서 문준용 씨 애초에 취업 특혜 자체가 말끔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 그 두 가지를 잘 분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마치 국민의당에서 거짓 증인했던 것 자체로서 마치 모든 취업 특혜 의혹이 말끔 해결된 것처럼 저렇게 나서서 나도 억울했는데 잘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조국 딸도 힘내라. 나서서 이야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걸 지지하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처럼 이 조국 후보자 딸도 계속 의혹이 있다는 것을 동병상련으로 지금 느끼는 거 아니야라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준용 씨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에게도 또 조국 후보자에게도 또 조국 후보자 딸에게도 또 여권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네거티브한 성격이 좀 강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국면에서 문준용 씨의 등장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 민주당 내부에서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가 지금 준용 씨가 조 후보자 딸과 함께 각인되는 것은 부담입니다. 크게 논란이 있었던 준용 씨는 조용히 있어주는 게 대통령과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수 야당에서도 이 문준용 씨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준용 씨가 갑자기 등장해서 SNS에 남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문준용 씨 역시 기득권 부모 밑에서 자란 것 아니냐, 어떤 특혜를 실력과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자유한국당은 문준용 씨는 자신의 특혜 의혹에도 숨지 말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강 대변인. 네. 자, 그래도 문준용 씨가 특별히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공세 미묘한 상황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저 글을 다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딸에 관한 어떤 사안이나 아니면 뭐 웅동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사모펀드라든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심정적인 이렇게 나도 같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 해서 그냥 개인적인 위로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 왜 저렇게 썼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준용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
만약에 메시지를 보내면 또 그게 그 조국 후보자 딸한테 너무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저걸 가지고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뭐 저 행위나 저 말이나 아니면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당에 의해서 어떻게 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뜻밖의 또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옥중에 있는 최순실 씨가 지금 조 후보자 딸 의혹에 대해서 또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살짝 의아했는데 갑자기 최순실 씨가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내 딸은 노력이라도 했지. 그러니까 내 딸은 메달이라도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은 그냥 거저 먹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경재 변호사와 접견 중에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과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뭐 이번 사건으로 같이 비교되는 그런 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최순실 씨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 과거의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대해서 자식 사랑을 보여준 그런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강한 투사를 하고 아닙니다.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개인을 말씀하고 다들 당연하고 있어요. 이분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어제 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3필 그리고 운영 지원까지 해서 모두 70억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런 최순실조차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 자체가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한 비리와 관련해서 비난을 한다면 저는 좀 이해는 하는데 최순실 씨가 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50보고 100보고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내 딸은 아시안게임에서 물론 금메달 딴 거 맞아요. 그 정유라 씨가 딴 거 맞는데 내 딸은 금메달이라고 땄지. 그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 마장마술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3마리 사는데 34억이나 삼성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 위에 기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딴 건데 뭐 금메달 땄으니까 나는 그 정도라도 노력했는데 너는 무슨 논문 그 2주 인턴하고 제1저자 된 거 이거 나보다도 더 노력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씨의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2명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준용 씨와 지금 최순실 씨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실력과 노력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대 그 문제의 논문이 관련해서 지금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원래 장영표 교수가 원래 조 후보자 딸이 영어를 잘해서 그 공로가 있어서 제일 저자를 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미국 현지 취재를 했더니 이 공동 저자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또 제3의 인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제1저자가 됐느냐라는 물음에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교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대부분의 외국 저널이 영어가 신통치 않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리젝트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영어 그 연구 내용을 영어로 옮긴 공로를 인정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 저자에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이티브 공저자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뭐 미국에서 졸업하고 현재 콜로라도 주에서 병원에서 재직 중인 사람이 그때 공동 저자였는데 영어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1저자로 오를 수 있냐 이런 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논문 부분 지금 아직까지 좀 더 밝혀질 부분이 있고 빠르면 뭐 다음 달 정도에 당국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이죠. 의사협회가 이 논문 자진철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3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 봤더니 대변인은 지금 이 조사 과정에서 또 예민한 상황인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내부 논의 끝에 기자회견을 보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3시간 전에 토론 취소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의협이 적어도 장영표 교수한테 먼저 자진 처리해라. 만약에 아니면 직권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만약에 불법, 위법성이 드러나면 논문을 처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3시간 전에 이렇게 한 부분은 사실 혹시 그러면은 뭐 이게 청와대나 아니면 어디서 압력을 가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뭐냐면 자기들 회원들 사이에서 야 이게 좀 그 공정성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어쨌든 의혹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했다니까 저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대신 이제 의협이 이 의혹 조사를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당국대 논문은 거기 영어로 초록을 썼기 때문에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영유고 들어갈 때는 영어 우수자 특별 전형은 불합격이었어요. 나중에 정원이 이제 이 특례 입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어려운 논문, 진짜 논문 어려운 논문이거든요. 적어도 이 분야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의학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논문을 과연 그거 해가지고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 정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에요. 네. 방금 좀 한국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외고 특례 입학 부분은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 부분들은 과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 본인이 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